북한 해킹 조직이 기자와 국회의원실을 사칭해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해킹 문제인데요. 북한 IT 인력들이 해커로 활동을 하면서 불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실제로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벌이액이 상당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2016년 이후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차단이 된 셈이에요. 그렇다면 통치를 위해서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물론 뭐 해외 근로자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IT 인력들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실력이 최고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소니 픽처스 해킹도 했고요. 네. 우리도 그 해킹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재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임원들을 이렇게 이제 해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해킹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약 1조 5천억 원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직접 해킹으로 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공격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최근에 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하던 해킹 조직이 적발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도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우려가 되는데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생각보다 좀 깊숙하게 우리 사회에 좀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외화라는 그런 자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정보죠, 정보. 그 정보라는 게 이제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그 힘을 쏟고 있는 뭐 전략 전술 무기 개발 이런 거 관련한 것도 있겠지만 남한 내에 각종 자신들 향한 그 정책이라든지 전략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만큼 이제 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이 고립된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아마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더 깊숙하게 그리고 우리 더 정교하게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의 공격도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통상 12월 말이면 한 해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역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원회의를 하지 않고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내 테이블 위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놓여져 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북한이 최근에는 그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이를테면 연설한 내용을 이 신년사에 가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아마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1일이죠. 12월 1일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달 하순에 전원회의, 8기 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그 대의원들이 전원회의 말하자면 중앙위원회 정의원 후보위원들이 지금 평양에 모여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회의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2022년 한 해를 결산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 북한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군사, 그다음에 대남, 대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발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네. 그중에 주요 5개 과업을 얘기를 했고 최근에 보면 이 서해 동창리 그 발사장에서 북한이 이 고위력 고체 네. 로켓 발사 실험도 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내년 4월에는 1호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금년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그런 대결 구도를 선포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할 가능성 그런 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북한의 주요한 정치 일정들이 정주년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 75주년이라던가 정권 수립 75주년 같은 정주년 행사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법제화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핵무기 고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실은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당 중앙회 전회의가 열릴 것 네. 같아요. 보통 한 4일에서 5일 일정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가장 방점이 주어지는 정책이 결국 핵 정책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그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사실상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이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핵 강국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핵무기 고도화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문성무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대 전략 무기 개발 이제 그걸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이제 전략 무기가 결국은 과연 군사 정찰 위성을 정상적으로 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뭐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동안 북한이 그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미 예고했던 핵 추진 잠수함을 또 성공적으로 진수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김여정이 ICBM 정상 각도 발사를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만간에 실제적으로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우리 남측의 뭐 군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이 뭐 세계 최강의 ICBM 화성 10형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북한이 수차례 ICBM 발사를 했지만
고각으로 발사를 했고 결국은 대기권 재진입의 실질적 기술 확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 여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알 것이 아니냐, 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내년 4월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와 연관될 가능성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사실 이 정상각도를 발사를 하게 되면 ICBM을 그럼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위협, 북한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ICBM 탄착 지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은 북한이 돼 있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고각 발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런 실거리 사격 그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잠수함에 원자료를 탑재해서 그 핵 연료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잠수함인데 전 세계에 그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그게 꿈이죠. 물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대형 잠수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3,000톤급을 여러 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3,000톤급을 공식적으로 진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시도는 계속 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가시화시키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북한은 사실상 이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중앙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는 대화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긴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해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역시 북한이 과연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7차 핵실험일 텐데 올해에는 다행히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감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정세를 전망하면서 주목하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북 관계와도 이제 연관돼 있죠. 아주 깊이 연관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죠. 그 규모와 강도를 이제 북한은 지켜볼 거고요. 한미 군사 훈련에 나아가서 또 한미일 그 삼국 간의 그런 또 군사 훈련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북한은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전략 경쟁도 지켜볼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또 일본이 최근에 이제 그 안보 관련 문서를 개정을 하면서 또 반격 능력, 이른바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군비 정강 그런 시도도 나타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전반적으로 군사적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이 군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즉 핵무력 증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남북 관계의 어떤 전환점이라 그럴까, 터닝 포인트를 예상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7차 이제 핵실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은 이 핵실험 외에도 자신들의 군사적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지금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다양한 지금 카드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뭐 군사 정찰 위성도 있는 것이고 결국 정찰 위성이라는 게 더 강력한 또 ICBM 그 발사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군사적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워낙 이 핵실험이라는 게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주목을 하는 건데 이 핵실험 시기를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지금 특정해 놓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결국은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그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제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할 때 이걸 사용할 것이다,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그런 소형 핵탄두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이 뭐 다탄두라든지 이런 걸 이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뭐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봐야지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북한이 조만간 뭐 핵실험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새해 남북 관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물출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